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4일 오전 10시까지 보도 유예를 설정해 자료의 유출을 금지했지만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일부 인터넷 포털 부동산 카페와 SNS 등의 보도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이사 공급 대책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지역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15%로 제한했던 일반 공급 물량을 50%로 확대해 정부가 전국에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가 3040 세대에게 돌아갈 전망이며 공공분양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추첨제를 30% 도입해 청약통장 납입 액수가 낮아도 추첨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입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 3천 호 확보를 두고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발표를 앞두고 4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이번 이사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가 발표 전에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서 미리 공유가 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 정책이 사전에 유출되게 되면은요, 대가를 받는 공무원이나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번 유출 사건 또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도 공개가 됐고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팁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202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주택자분들 비과세 혜택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울이 앞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판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리셋이 되기 전에 있는 그 구주택들, 구옥들이나 여러 가지 빌라들, 역세권 빌라들, 이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에게는 수익 실현의 시기가 빨리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런 공급 대책을 보고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부동산을 지금 더 가능하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좀 알맞는 오늘 세법 2개 말씀드립니다. 자,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하급기관인 국세청한테 이거는 이렇게 적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규인데요. 그 예규가 그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거의 몇 개월 또는 1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일단 다주택자분들에게 오늘의 얘기는 빛과 그림자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 먼저 하죠. 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실 이제 비과세 받을 방법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거나 가장 좀
비싼 주택을 하나 거주주택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장기임대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그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9억 원까지. 물론 9억 원 초과에는 또 과세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아주 강력한 대책이었다고 평가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혼선이 생겼습니다. 10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장기 일반 임대로 등록을 하면 그더라도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대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문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18년 9.13,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도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 난리 났고 막 지금 뭐 문의가 있었고 그동안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1월 7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에서는 이 조항,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고 그리고 7.10 그 대책 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돌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지금도 취득해도 되죠.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은 약간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지금 1주택인데 주택 하나 더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큰일 나죠. 이렇게 상담 전화에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무슨 부동산 갖는 게 일부 일처제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 뭐 2개 갖고 오면 큰일 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일 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다주택일 때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시고요. 나머지를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예전에 취득을 하셨어도 지금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공시가입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5% 증액 제한과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뭐 8년 의무 임대, 그리고 지금은 10년 의무 임대 해야만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 이 10년 지나고 나서 비과세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등록하고 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하면, 그러니까 먼저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세무서 양쪽 등록해야 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되니까 뭐 6억 원이 넘는다거나, 그러니까 공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가 아니라 그런 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거는 빨리 그냥 처리하시고요.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장기 임대로 빨리 등록을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중에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유 요건을 그때 깜빡 빠뜨려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월 1일 기준 1주택자입니다. 그런 분은 이게 예전에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거를 이제 충족했다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시점으로 해서는 다시 그날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취득 때 2년 거주했고 2년 보유했어도 다 리셋이 된다는 얘기죠. 뭐 청천벽력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 많습니다. 사실 1월 1일 다주택자 내 3주택이세였어요. 3주택.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는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3주택인데 한 주택을 팔고 나머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따르나? 바로 옛날 규정, 그러니까 취득 시점의 규정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해야 되겠죠. 그거 8월 8.2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죠.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다주택일 때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구나. 다만 8.2 대책 이후에 내가 이거를 조정 대상에서 취득했으면 2년 보유 기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그 기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부동산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만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자꾸만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따라서 다주택자분들께 절세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투자와 관련해서도 무료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 역세권 개발 유망 지역에 대해서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로 1:1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이사님께서 항상 투자의 적기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안내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4,800만 원에서 5억 5,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뚝섬 유원지역 바로 근처면 한강 앞에 주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매력 보실까요? 네, 또 이사 공급 대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사 공급 대책 이후로도 많은 후속 작업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줄 겁니다. 우리가 정비지수라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새로운 법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서울시에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문턱이 높았다는 건데 그것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노후도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완화를 시킵니다. 현재로서는 연면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6.6% 이상이어야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57%로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뭐냐? 지금 강남, 청담을 앞두고 있고 마주보고 있고 한강 끼고 있습니다. 한강의 그 주택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광진구 자양동은 예전부터 계속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배구 주거지로서 재개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재개발되고 있는 곳들도 있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청담대교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해서 바로 청담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그 지금 지하화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GBC의 개발 사업이 이르면 얼마나 많은 거의 이제 뭐 10년간 100만 명의 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차적인 배후 주거지로서 자양동이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광진구 전체적으로는 랜드마크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라든지 구이 자양 행정타운이라든지 중고 의료단지라든지 이런 많은 호재들을 또 갖고 있죠. 일단은 자양동이 갖고 있는 한강에 대한 재개발과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건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건대가 최대 상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건대 주변에는 지금 뭐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숲과 가깝고요. 성수동 가까우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뚝섬에 있는 한강공원 유원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가치가 강남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 두 번째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이 됐을 때는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죠. 여기는 이제 고층 스카이라인이 새로 지어지는 곳. 그래서 여기가 한강의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소액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자양동에 4구 이제 4개 구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동이라고 하죠. 자양 4동에 지금 뭐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1구역 쪽에는 뭐 일부가 지금 롯데캐슬 리버파크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파란색 부분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조합으로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지금 아직 정비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들은 다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정비구역으로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지정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신축들도 많이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2구역 쪽은 뭐 역세권 개발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맛집 가보시면 그 맛집보다 바로 옆에 오히려 더 맛있고 가격 싸고 이런 데 찾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근 지역들에 오히려 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좀 재개발 얘기가 뭐 가능성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막 신축을 작업하거나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소문을 내기 싫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일단은 개발 호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 그래서 구의역 주변에 행정타운이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랜드마크 사업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종과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5, 6년 후에는 굉장한 또 파급 효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광진구가 갖고 있는 또 약점 중에 이게 바로 이 2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 지금 위에 이렇게 철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로 넣는 작업, 이게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건데요. 이게 되면은 토지 활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변 지역이 더 발전하면서 사업성이 높아지고요. 자양동의 재개발도 더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이 이루어질 걸 예상했을 때 가성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방 3개거든요. 이거 다세대 주택이 가격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강남의 역삼동, 삼성동에 지금 투룸에 12평짜리 그 전세 가격에 되는 가격이 바로 여기 3룸의 매가입니다. 3억 4,800에서 3억 5,800. 임대가 5억 2천에서 3천 이렇게 돼서 정말 자양동에서 이렇게 소액 투자 없죠. 거의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전략 보시면 7호선 뚝섬 유원지역과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한강 뚝섬 유원지를 바로 3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C, 현대 GBC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할 거고요.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자양사동 재개발, 이게 추진을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얘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천만 원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의 3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이네요. 4호선 해화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6,700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안에서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방송 중에 종로구 명륜동의 주택은 자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한양도성, 우리 서울에 3도심이 있습니다.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그중에서도 지금 한양도선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쉽게 종로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광화문과 그리고 종로에 그 지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명륜동은 바로 이 대학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뭐 광화문이라든지 을지로, 동대문, 그래서 한양도성에
종로구에 이 업무 단지들을 직주 근접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이죠. 왜냐? 서울시가 맡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체는 사실 종로구가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희소적인 곳입니다. 물건이 나오기 정말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희소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성균관대 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서울 뭐 국제고라든지 과학고, 해와 초, 중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학군 굉장히 좋죠. 그리고 터 자체가 옛날에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던 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터 자체가 좋죠. 여기는 지금 그 성균관대와 그런 그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특히 의사들과 그리고 약사들이 이 지금 지역에 신축들을 찾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소한 곳에 임차로 지금 현재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익성으로 임대 사업하실 분들은 이곳에 하시면은 아주 그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거의 반영구적인 임차 수요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긴 재개발 얘기가 뭐 이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도심 자체가 정말 지금 낡고 떨어져도 계속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이 지금 종로구에 창신 뉴타운이 있습니다. 창신동이 있는데 요번에 공공재개발에서도 그 조건을 너무너무 충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으로 1,500억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창신동에서는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그 공급대책에 보시면 도시재생 지역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로구에 앞으로 재개발 바람이 부느냐, 요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장조 아파트, 경희궁 자이가 있죠. 그래서 직주 근접과 주거 환경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다. 요 성공 사례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구도심, 종로구 구도심에 재개발 얘기가 혹시라도 나오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구 자체가 워낙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면은 온 서울 전역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 철도 계획에 있어서 저 소외된 지역을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강북 횡단선, 동북선, 면목선 다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화역과는 지금 역세권인데 해화역에서는 이제 4호선이니까 기름역하고 이 노선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량리역의 GTX B노선, C노선, 면목선 뭐 이런 것들과 다 만나서 교통 호재까지도 앞으로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 대형 대학병원이 있기도 하고 명문대학교들이 밀집해 있는데 저희가 희소성 면에서 보더라도 주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투룸 주택의 가격하고요,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이 지역은 이제 희소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투룸 기준입니다. 3억 6,700에서 3억 7,700. 현재 임대액 전세가 3억 6천에서 3억 6,700 이래서 최소 정말 700에서 100천만 원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전략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4호선 해화역 역세권이고요. 성균관대는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반영구적, 거의 영구적인 그 임대 수요를 갖고 있다, 임차 수요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특히 이 고소득의 뭐 의사라든지 약사분들의 임차 수요가 뛰어난 곳입니다. 주변에 또 과학고, 국제고 이렇게 명문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개발 얘기가 나오면 아주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종로구 자체가 빌라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개발뿐만 그런 얘기가 없어도 그냥 종로구에 뭐 하나 내가 갖고 있다, 이거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구 내에서 창신동에 앞으로 개발에 촉각을 좀 세워보시면서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에 비해서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다는 종로구 명륜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재개발 역세권 개발 유망 지역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을 전화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고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저희가 인기로 따지자면 서울 안에서 강남이랑 강북을 가장 요즘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GTX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지역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주요 업무타운을 지나는 이런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더불어 GTX라는 이런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북권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노도광이라고 불리는 그중에서도 도봉구 창동입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서고요. 업무지가 생김으로써 이런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 오늘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GTX 호재 관심 많으시죠? 오늘 GTX C 노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권이면서도 차가운 도시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곧 봄이 오면은 따뜻한 또 봄을 느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입지부터 볼까요? 네, 서울 25개 이런 구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초구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양재동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이렇게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투자처나 실거주 하실 때도 누구나 이렇게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조건들을 따지실 텐데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황금 노선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또 연장선이라든지 추가 노선 등이 향후 이렇게 생김으로써 이렇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 입지 보시면요, 빠르고 이렇게 쾌적하면서 대형 업무타운들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원 쪽이나 이렇게 광교라든지 그런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신분당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신분당선은 이게 광역 노선으로도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지역을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대형 업무타운을 지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은데 신분당선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요, 용산까지도 구성이 되고요.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 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재, 또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의 중심을 또 관통하는 라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9호선 라인 놓치셨던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9호선이 가지고 있던 힘도 마곡 라인, 또 여의도 라인, 그리고 강남 중심을 관통하던 점을 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중요한 입지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탄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 중랑천, 그리고 불광천 등 여러 이렇게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강남 안에서도 이러한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는 도곡동과 대치동, 개포동,
이렇게 양재동과 같이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누구나 다가 이렇게 한강제의 이렇게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선호하지만 그러한 또 입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천변으로도 한번 그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강남의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동에서 이렇게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테헤란로의 벤트산업 벨트라든지 봉은사로의 성형 및 또 의료 관광 벨트,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빠르게 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의 양재 R&D 연구센터 이런 산업 벨트 등이 또 직주 근접성이 또 집터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통 살펴보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남부 터미널을 등을 이용해서 지방으로의 또 접근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이런 주거 환경, 또 업무지구의 이런 접근성이 이 지역의 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 그런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자, 강남 3구인데 우리가 투자로 혹은 내가 직접 살면서도 나중에 또 가격이 오를 만한 소식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구 양재동 그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요. 먼저 양재 R&C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이런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이런 자족 기능을 더 갖춘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4개의 권역과 5개의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구성을 또 띠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삼성이나 LG, KT, 현대자동차 등의 그 글로벌 기업 등의 연구소가 또 집적된 지역인데 자생적 R&D 이런 시설과 또 R&CD 혁신 거점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또 높고요. 서울과 또 수도권을 이어주는 그 지리적 거점과 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생적 거점과 또 다양한 문화의 연계로 이런 입지적 장점에 거점에 최적화된 그런 그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깝고요. 교통, 물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업과 연구소가 선호하며 또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풍부한 인적 자원과 또 공간 자원 등 그 R&C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과 양재 IC 주변으로 대기업, 21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다수 이렇게 포진해 있는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하로 이동하면서 그 주변의 교통 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업무 시설과 이런 연구 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공원들도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또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민의습과 양재 R&CD 특화 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문화예술 공연 및 이런 거리 예술존 등도 조성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 또한 또 더욱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대로 이렇게 개발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이런 코오롱 부지를 비슷해서 이 지역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에 이런 58만여 부지에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고 또 용적률 이런 1000%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까지 또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호재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수진 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이렇게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GTX의 노선을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돼 있어서 또 직주 근접성이 더욱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또 관련하여서 양재 IC 주변으로도 그 지하차도 또한 공사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이 더욱 좋아진다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까지 연결된 부분이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 딜레이되고 있지만 추후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서 용산까지 이 지역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2027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면 이런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이런 대형 업무 시설 및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인기 지역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중에서도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이런 부분들을 지하를 통해서 그 유통체증이 또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이런 발생되었던 매연들이 차량이 또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또 환경 또한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이런 업무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의 또 환경을 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동탄에서부터 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지하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이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이 많았어 하실 것 같아요. 양재천이 흐르는 살기 좋은 동네에 내 집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GTX C노선의 호재까지 가져간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투룸 기준에 지금 시세 얼마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 공급보다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황금성에서도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경쟁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그리고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투자하시게 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이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금성도 좋다고 합니다. GTX C노선 따라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자, 이번엔 3룸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강북의 인기 지역인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도봉구가 이렇게 좀 개발이 될 줄 몰랐는데 요즘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이 지역 많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노도강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도봉구 창동과 노원역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과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런 노도강 지역이지만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또 지역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노도강 지역 그 중형 아파트 값이 이렇게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값에 이렇게 편승해 갈 만한 그런 물건에 한번 집중해서 짚어볼 게 있겠는데요. 도봉구 이렇게 매매 가격 살펴보면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또 1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또 90% 이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이런 수요와 또 필요성이 또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요.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창동역과 이렇게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에 이렇게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서울 아레나 또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또 다음 정거장의 7호선을 통해서 또 이제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도 접근이 또 용이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또 동부간선도로 강남도로 이용하신다면은 또 서울 중심부와 또 경기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이런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체육 시설과 대형 마트, 이런 쇼핑몰과 또 백화점 등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창일중학교와 서울외고를 비롯해서 또 우수하고 또 풍부한 또 이런 초중고 학군 또한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지하 사업으로 대규모 이렇게 규모가 커질 중난천 이런 수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공원이 또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주변으로 보이는 이런 산과 또 접근동이 쉬워서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잠만 자고 빠져나오는 배드타운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는 조금 표현이 아쉬울 것 같고 정말 창동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오피스텔 근처 있잖아요.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플랜을 살펴보면요. 청동 상계 지역은 이렇게 7광역 중심지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차량 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또 구축하고 이런 외곽 교통을 흡수하여 자족성을 또 키워나간다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 지역은 이런 주거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이런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옴으로써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서 또 이제 변모해 나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요. 창동에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또 1월 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실내 체육관의 이런 견줄만한 크기로서 약 2만 명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약 250만 명의 또 관람객이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 등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13,000여 개의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아레나에서 이렇게 K-팝 스타들이 또 공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이렇게 문화산업 단지가 더 들어옴으로써 또 콘서트, 쇼케이스 이런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공연장도 또 구성이 됩니다. 대중음악의 이런 명예의 전당과 특별 전시관, 뮤지엄샵 등 이런 대중음악 지원 시설과 또 전시관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 나오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동의 이런 차량 기지가 남양주 지역으로 옮겨가고요. 또 도병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이런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게 노원구는 이렇게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시설 및 기업 등을 또 유치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그 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와 또 임상을 볼 수 있겠는데 연구 중심의 이런 세계 최고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은 물론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이런 바이오 기업 등에도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추후 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남양주 이렇게 진접 지역으로 이어지는 4호선이 진접선이라고 하죠. 이 연말에 또 이렇게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양주 4호선이 또 개통이 되면은 또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또 받아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창동에 보시면 교통호재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첫 예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현재 개통이 된 상황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즉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인데 또 강남을 포함해서 이런 3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직중자성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지하를 사업을 통해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이렇게 강남까지 또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창동 상계 지역과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북과 강남의 이런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를 이렇게 지하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또 친환경 수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되는데요. 요즘 수세권이라고 불리는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또 산책과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형성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요. 2021년 착공 목표인 GTX C 노선을 기점으로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 C 노선으로 인해서 창동에서 삼성역 간의 현재 이동 시간 6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이 될 수 있겠고요. 창동에서 수원역까지 또 현재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또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고 한마디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이렇게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요 가장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창동 역사를 이렇게 개발 시작으로 해서 GTX나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완공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런 쪽 목표를 보신다면은 이 지역의 가치가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다들 예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도봉구 창동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친환경 공원도 생기죠. GTX 신호선도 지나가게 되죠. K-팝, 이 문화시설을 비롯해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신경제 중심지로 당당하게 불리우고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그 개발의 중심이 되는 저희가 또 창동역 역세권에서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자, 방이 그래도 3개인데 가격이 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리룸 오피스텔 가격 공개해 주시죠.
네, 창동 교통 호재만으로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그 소액 투자가 가는 지역으로서 스릴은 가격이 2억 6,500에서 2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1억 8천만 원에서 2억의 그 실투자금 6,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2천에서 월 80에서 90의 이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3룸 오피스텔의 가격이 맞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도봉구 창동 방이 3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에서 교통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수서와 또 의정부 간의 이런 KTX 연장 소식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동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이용하려면은 뭐 청량리 지역이나 서울역으로 이동을 해서 KTX를 이용해 또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었는데요. 이거 창동에서도 이제는 그 부산이나 또 광주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KTX 노선과 이런 GTX 노선의 동시 운행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21년 말에 또 착공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와 뭐 KTX까지 그야말로 동북부의 교통의 중심이라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TX 노선에다가 KTX 노선의 호재가 확정된 지역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투자의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해당 물건지 그 저층은 오피스텔, 또 고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하신다면은 4.6%가 되겠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일반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또 만약에 취득하신다면 취득세가 1%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주택자가 되시던 3주택자가 되시던 그 취득세가 4.6%가 또 고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내신다면 여기에 또 85% 감면이라는 그러한 또 혜택 또한 누려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그 투자처를 찾고 있지만 이 도봉구 창동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바로 도봉구 창동이 그 지역의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 대표적인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올해에는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도 따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2021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무료인 만큼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